안녕하세요. 직영솔루텍 엔지니어 오현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판금 형상을 만드는 내용을 바탕으로 다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그 명령이라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예제 조그 파트 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릴리프가 있는 판금 형상 보실 수가 있고요. 굽힘 아래쪽에서 조그라는 명령 한번 같이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평면을 클릭하시고 조그가 될 부분 모서리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서리 그려주신 다음에 스케치 닫기 눌러주시고 어디 방향으로 조그가 생성될 것인지에 관련돼서 저는 이 바깥쪽으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위로 올리면 위쪽 계단형으로 아래쪽으로 내리면 아래쪽 계단형인 판금 형상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 형상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 해볼 명령은요. 이 굽힘이라는 명령입니다. 이 굽힘이라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 이 조그라는 형상 잠깐만 삭제해 볼 거고요. 굽힘 명령 한번 선택해 볼게요. 명령 선택해 주시고 똑같이 평면만 선택하신 다음에 굽힐 모서리 선택해 주시고 스케치 닫기 눌러주시면은 어디를 굽힐 건지에 관련된 옵션이 나오고 저는 이 부분을 굽혀 보겠습니다. 위로 굽힐 건지 아래로 굽힐 건지에 관련된 옵션이 나옵니다. 아래로 굽히도록 할 거고요. 마침 눌러주시면은 그 판재에서 바로 굽혀진 형상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굽힘이 있는 부분에 형상을 추가하기 위해서 잠깐 펴보고 싶다 하실 때는 굽힘 아래에 있는 굽힘 취소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취소라는 명령을 클릭해 주시고 기준 평면 잡아 주신 다음에 모서리 부분 선택만 하시면은 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굽힘 취소 명령을 한 다음에 다시 굽히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이쪽에 다시 굽힘이라는 명령이 있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모서리 부분만 선택해 주시면은 자동으로 굽혀지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굽힘 벌지 릴리프라는 부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판금 제조에서 굽힘 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릴리프를 주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표현하는 명령은요. 굽힘 벌지 릴리프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선택하고 굽힘 끝 모서리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요. 릴리프가 생성되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릴리프의 모양은요. 옵션에서 모양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침 눌러주시면 굽힌 벌지 릴리프 부분 생성된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금에서의 못따기 부분이나 라운드 부분을 주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요. 이쪽 부분에 있는 코너 분할 부분 명령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코너 분할이라는 명령을 선택하게 되면은 반경 코너와 못따기 코너로 나눠져 있고요. 원하시는 형상을 선택하신 다음에 모서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값은 한 1 정도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못따기 부분 끝에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이 모서리는 파트 환경과 동일하니까 파트 환경에 있는 못따기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볼 명령은 2-굽힌 코너라는 부분의 명령인데요. 이 명령은 예제 2번 2-굽힘 코너 닫기 라는 예제 파일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요. 2-굽힘 코너와 3-굽힘 코너 닫기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곡이 만나는 개수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용 방법이 다르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는 이 부분은요. 두 개의 절곡이 마주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굽힘 코너 명령을 선택하고 모서리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은 끝 처리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옵션들을 바꿔서 원하시는 옵션으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선택하실 때, 모서리를 선택하실 때 두 번째 선택한 것이 앞으로 더 길게 연장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되셨으면 체크 표시, 마침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와 비슷한 3번 예제, 3-굽힘 코너 닫기를 선택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3-굽힘 코너 닫기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세 개의 부분에 굽힌 부분이 같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곡 부위 선택만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 옵션들 선택해 주시면은 이 옵션 값대로 코너 부분 생성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딤플이라는 명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딤플이라는 명령은요, 급식 식판과 같이 판재에 도장을 찍어 소성 변형시키는 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 버튼을 클릭해서 새로 만들기에서 판금으로 들어가서 커다란 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닫기 해주시고 이젠 딤플이라는 명령을 한번 해볼 건데요. 딤플이라는 명령 먼저 선택해 주시고 평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닫힌 프로파일로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닫힌 프로파일로 스케치 닫기 하신 다음에 딤플 형상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 딤플 값의 정확한 값들은 이 옵션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테이퍼 각도, 펀치 반경, 형판 반경 같은 것들을 넣고선도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옵션의 값은요. 지금 그림에 나오는 부분의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값을 넣고 확인만 눌러주시면은 딤플 형상 생성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딤플 형상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해볼 명령은 루버라는 명령입니다. 루버 명령은요, 방열과 같은 형상을 성형할 때 수성 변형돼서 사용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요, 명령 한 번에 한 개씩 생성되기 때문에 먼저 한 개를 만드시고 패턴으로 해서 여러 개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딤플 아래쪽에 루버라는 명령이 있고요. 선택하신 다음에 평면 선택해 주시고 이제 스케치를 그려볼 겁니다. 길이 값은 100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 치수 사용해서 100으로 놓겠습니다. 스케치 닫기 눌러주시고요. 깊이 단계에서는 20으로 그리고 높이 단계에서는 15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높이, 깊이 단계의 값이 제대로 들어가서 루버 형상 만들어지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해볼 명령은 이 아래쪽에 있는 드로운 컷아웃이라는 명령입니다. 이 드로운 컷아웃 명령은요, 딤플과 비슷한 수성 변형 형상인데요.
드로운 컷아웃은 끝부분이 잘려져 있는 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로운 컷아웃 선택하신 다음에 위에 평면 똑같이 선택해 주시고 딤플과 동일하게 닫힌 프로파일로 그려주신 다음에 스케치 닫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깊이 지정해 주고요. 마침 눌러주시면은 드로우 컷아웃 형상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볼 명령은 비드라는 명령입니다. 이 비드 형상은요, 유연한 재질을 사용하는 판금에서요, 지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비드 명령을 선택하신 다음에 판재의 윗면을 선택하고 스케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스케치를 그릴 거고요. 스케치 닫기를 클릭해서 비드 형상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비드 형상에도 옵션이 있기 때문에 옵션 값에서 변경을 해서 원하시는 형상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값을 한번 넣어 볼까요? 값 넣고 나서 확인 눌러주면은 원하는 비드 형상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거셋이라는 명령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셋이라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옆에 플랜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플랜지 하나만 좀 세워보겠습니다. 플랜지 명령 클릭해 주시고 모서리 선택하신 다음에 위쪽으로 살짝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플랜지 금방 생성이 됐고요. 딤플 아래에 거셋이라는 명령 클릭하신 다음에 모서리 부분 선택하시면 거셋 미리 보기가 나타났고요.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거셋 부분의 모양과 프로파일 등 라운딩을 할 건지 말 건지에 관련된 내용, 테이퍼 각도를 줄 것인지 폭을 얼마큼 할 것인지에 관련된 옵션들이 있고요. 자주 사용하는 이런 경우에는요. 여기다가 이름을 지정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은 이쪽에 있는 옵션들이 저장되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옵션에 단일 맞춤 채우기 고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개를 놓고 싶다라고 하실 경우에는요. 맞춤 채우기 고정이라는 이 옵션이 패턴 옵션과 동일하니까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단일로 해서 한 개만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눌러주시면은 거셋 형상 생성되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해볼 명령은 크로스 브레이크라는 명령입니다. 크로스 브레이크라는 명령은요, 이쪽 아래에 있고요. 이 명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스케치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케치 선택하시고 간단하게 스케치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스케치 닫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마침 눌러주시고요. 스케치가 생성이 되게 되면요. 이쪽에 크로스 브레이크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크로스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요. 밴딩 마크를 생성할 경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판금 형상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전개되어 도면에 표현될 때만 표현된다는 점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브레이크 명령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스케치 평면 선택하고 스케치 선택해 주시면 각도를 지정할 수가 있고요. 방향을 선택만 해주시면 크로스 브레이크 부분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볼 명령은 이쪽 아래에 있는 애칭이라는 명령입니다. 이 애칭이라는 명령은요, 스케치를 판금 표면에 입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명령을 먼저 선택해서 판금 위에다가 도구 탭에서
글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경이라는 이름으로 써볼 거고요. 확인을 클릭해서 글자 크기 조금만 키워보겠습니다. 키우고 나서 확인 눌러서 스케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홈 탭으로 들어가셔서 스케치 닫기 클릭해 주시고요. 마침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스케치가 있는 경우에는요, 나중에 전개할 경우 이 스케치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애칭을 사용해서 만들게 된 형상은요, 아무리 전개하더라도 이 위치에 고정이 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꺼도 형상이 남아있다는 점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볼 명령은 엠보싱이라는 명령입니다. 이 엠보싱이라는 명령은 이쪽 아래에 있는 명령이고요. 이 엠보싱이라는 명령은요, 프레스 금형을 사용해서 만든 형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중바디 기능을 알아야 되거든요. 다중바디 기능은 앞쪽에서 배웠으니까 저희 4번 예제, 엠보싱이라는 예제를 통해서 같이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바디 쪽에서 보시게 되면요. 툴바디와 이렇게 생긴 툴바디와 그리고 추가해 놓은 판재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엠보싱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엠보싱 명령을 먼저 클릭하고요. 판금을 먼저 선택합니다. 그러고 나서 툴을 선택하게 되면은 두께를 얼마큼 줄 건지, 간격을 얼마큼 줄 건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방향을 이쪽에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쪽 방향으로 할 거고요. 따로 간격은 주지 않겠습니다. 체크 표시하시면은 툴이 숨겨지더라도 판금이 엠보싱 되어서 나온 형상이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이런 다듬는 형상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